파마넥스 과학자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을 높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을 인증하는 기준 GMP.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GMP 기준을 통과하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파마넥스의 과학자들은 GMP를 통과하는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파마넥스는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좋은 해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GMP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광범위한 기준을 스스로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6S 퀄리티 프로세스입니다. 원료 선정, 원료 수급, 규격, 표준화, 안전성, 기능 입증에 이르기까지 2002년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되기 전인 1994년부터 파마넥스는 이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타협 없는 기준, 6S 퀄리티 프로세스. 파마넥스 원칙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깐깐한 자부심의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6S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신재경이라고 합니다. 6S 공정에 대해서 짧게나마 2분 정도 영상을 보셨죠?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6S 공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비타민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홍삼까지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쏟아지는 시대에 엄마보다도 깐깐하고 정말 타협이 없는 고집으로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파마넥스의 6S 공정 첫 번째 단계로는 원료 선정입니다. 원료 선정은 가장 좋은 재료를 선정을 한다는 거죠.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G3라는 주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상의 원료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저희 회사는 우리 보통 노니 주스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노니 주스가 항산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항산화에 가장 좋은 성분이 노니 주스라는 거를 일부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는데 저희 파마닉스에는 노니 주스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임상 데이터로만 정확하게 8배 정도의 효과를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객 성분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 객 성분은 여러 군데에서 재배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월등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서 나는 열매가 가장 항산화 성분이 우수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성분을 공수를 하려고 하는데 베트남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구하려고 하는데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분 하나를 받기 위해서 베트남과 나라 협상을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협상을 하는 동안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됐겠죠. 그런 돈이 투자가 됨을 아끼지 않고 끝내는 베트남에서 이 열매 성분을 받게 되는데 3년의 연구와 200만 회의 테스터를 거쳐서 세계 최초로 G3라는 주스를 탄생하게 되고 이 G3는 항염, 항산화, 항암 작용에 월등한 효과를 드릴 수 있는 주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원료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최상의 원료를 생산지를 찾는 모험을 한다라는 말인 거고 이 원료 수급을 예시를 들 때 저희는 파마넥스의 대표적인 알스케어드 제품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알스케어드 안에는 동충하초라는 주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동충하초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동충하초가 건강기능식품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난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충하초는 겨울동, 겨울에 곤충이었다가 여름하, 여름에는 약초로 변한다는 성분이거든요. 이 성분은 시중에 3가지 정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거미나 사마귀 등에서 버섯 포자가 날라 들어와서 이렇게 그 곤충의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화초로 변하는 건데 그런 거는 먹지도 못하겠죠. 네. 두 번째로는 눈꽃 동충하초라고 해서 이 눈꽃 동충하초가 보통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동충하초입니다. 하지만 1번에서 원료 선정에서 들었던 것처럼 저희는 최고의 원료를 찾아서 다니게 되는 거고, 그중에서 한 가지인 박진화방 동충하초를 알게 되고, 그 박진화방 동충하초는 티베트 4,000m 고원에서만 서식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티베트 4,000m를 클라이밍해서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거나, 그리고 그쪽 성분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총살을 당하거나 해서 굉장히 구하기 힘든 성분 중에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누가 드셨는지 아시나요? 네, 진시황과 양귀비, 최근에는 등소평이 먹은 거로 유명해졌고요. 이 성분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출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시가로 지금 현재 1kg에 1억 4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1kg 정도를 추출을 하게 되면 3대가 먹고 살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원료였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구하기 힘든 성분이라도 세상에 원료가 있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 찾아가는 파마넥스의 열정을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규격화입니다. 예, 규격화는 쉽게 말하면 배합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리 원료가 좋아도 적절한 성분 배합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원료에 대해서 분자 구조까지 이해하는 철저한 분석 아래 최상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비율로 제품의 규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규격화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예시를 들어보자고 하면 저희 제품의 유수 스펜을 들 수가 있는데요. 간혹가다 비타민 100% 또는 비타민 D가 80% 이렇게 함유량에 대해서 조금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과연 저희가 100%라는 제품을 먹었을 때 저희 몸에 100%가 들어갈까요? 네, 우리 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빠르고 아주 적절하고 아주 많은 양을 흡수를 시킬 수 있는 그 배합률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제 파마닉스사에서 이 규격화를 밝혀냈을 때 기쁨을 금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사장에서 쌀알 4알 정도 죽는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규격화, 이 배합률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그거를 밝혀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 배합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계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제품화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는 말 그대로 모든 제품들을 다 똑같이 만든다는 것이고요. 표준화가 당연한 거지만 일반적으로 부산에서 먹는 타이레놀과 서울에서 먹는 타이레놀 다 같은 건 아시죠? 하지만 한약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포는 색이 진하고 어떤 한 포는 색이 연한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약효를 보시려고 하면 한 박스를 다 먹어야 효능을 본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약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포당 나타낼 수 있는 효능이 다 동일하지가 않은 거죠. 저희 제품에 티그린 97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97 제품에는 한 캡슐에 무려 녹차 8잔만큼의 카테킨이 들어있는데,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해서 다들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카페인을 무려 0.5 미만으로 줄이고 그거를 표준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9.5%의 카페인 프리이기 때문에 임산부라든가 환자분들도 카페인에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표준화했다는 게 대단한 기술력인 거죠.
다섯 번째로는 안정성 테스트입니다. 안전한지, 내가 먹을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성 테스트는 파마넥스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미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연을 재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은 농약과 중금속, 잔유물 걱정에서 자유로울 순 없지만 파마닉스가 불순물을 찾아내는 수준은 70만 갤런.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박태환 선수가 수영했던 그 수영장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정도의 수영장에서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과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 잉크 한 방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GCMS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잉크 한 방울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방울의 유효 성분도 들어있지 않고 들어갈 수 없게끔 반드시 측정을 하고 이 단계를 거쳐서 제품화를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저희 홍삼을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에서 발효 홍삼이 가장 마지막에 출시가 됐어요. 근데 저희 한국에서는 고려 홍삼, 여러 가지 홍삼 제품이 많이 나오는 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홍삼이, 인삼이 그 성분들이 저희 나라에서가 가장 유효 성분이 많은 거로 유명한데 저희 나라에서 추출한 인삼이나 홍삼이 거의 대부분이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기준이 저희 나라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정성 검사에서 부적합하게 하기 때문에 거의 반품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파마니스에서 이 홍삼 제품이 출시가 됐었는데 거의 전량이 반품이 되고 폐기 처분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성 검사에서 합격 점수를 받지 못했던 거죠. 저희 나라 기준에서 홍삼을 제품화를 시킬 때 기준치 검사가 28가지를 검사를 하면 제품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키지도 않은 250가지의 검사를 거쳐야만 제품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같은 홍삼 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드시겠어요? 당연히 안전하게 검사를 마친 250가지의 검사를 거친 홍삼을 드시고 싶으실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완벽하게 안정성에서 합격 점수를 받은 제품이겠죠. 마지막으로 6S의 기능 입증입니다. 기능 입증은 말 그대로 임상 부분인데요. 증명하지 못하면 파마닉스가 아니다. 그냥 참 몸에는 좋은데 어찌 말할 방법이 없네? 이런 게 모호한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과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이 정확하게 데이터적으로 입증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진에 보이는 라이프팩 제품을 들 수 있는데요. 저희 라이프팩 같은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의 대표적인 제품인데 기능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파마닉스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논문만 10편도 아닌 100만 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꼼꼼한 과학적 검토와 증명으로 확인된 제품만 파마닉스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프팩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선수들이 먹었던 제품으로 유명하고요. 올림픽 선수들에게 후원을 하는 제품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 올림픽 선수들이 돈을 주고 직접적으로 회사에 돈을 주고 지불을 하면서 먹었던 제품으로 유명하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도핑 테스트를 반드시 거치는데 건강식품에서도 도핑 테스트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도핑 테스트에서도 모두 다 안전하다는 게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수들에게 납품이 됐겠죠. 이렇게 저희가 6가지의 그 단계를 거쳐야만 제품화를 시킬 수 있는 6S 공정 어떠신가요? 6가지의 단계를 거친 제품이라고 하면 믿고 드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제가 6가지의 제품을 예시를 들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온 유산균이라고 하면 여기서 나온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면
제가 어떤 성분의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런 단계를 거친 제품이라고 하면 안전하게 믿고 드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이상으로 UGS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